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03년에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GOP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OP는 길게는 1km에서 짧게는 수백 미터를 1개소대 약 3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지키는 곳이고 주, 야 3교대로 근무를 나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초소를 다 채울 수 없어서 특히 적들이 잘 구분 못하는 야간에는 곳곳에 플라스틱 사격 표적이나 마네킹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전투복을 입히고 실제로 사람이 서 있는 초소인 양 위장을 하죠. 그것을 저희는 허병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 허병장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거나 혹은 계속 말을 걸면 그것에 일종의 생령이라는 것이 깃들어서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 라는 이야기요. 군대에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대도 없이 1년 365일 다 낡아서 빛바랜 전투복 하나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러워서 근무 투입 시에 허병장을 세워놓을 때면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하면서 허병을 바닥에 내릴 때는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네. 수고했고 푹 쉬어 허병 이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GOP 짬밥도 얼추 반년쯤 됐을 때 계절상 여름도 다 끝나가는 어느 날 밤부터 그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1년 주기로 여러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서 다음해 3월에 철수했습니다. 당시 저는 야간 근무여서 한밤중에 기상하여 졸린 눈을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반장이 스파이더로 온갖 욕을 하면서 장난치다 잡히면 너 죽는다 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 돌면서 장난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참고로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걸어 장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예전에 어느 말년 휴가자가 후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걸려서 영창을 갔던 일도 있었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근무 준비 후에 전 근무와 교대를 하는데 저와 교대하던 초소의 선임분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더군요. 당시 상병 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근무 투입 후에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지루함 아는 분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밤은 길고 이야깃거리는 두어 시간도 안 돼서 동나고 결국은 졸음과의 싸움이죠. 그러다가 가벼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서 자꾸 상황 보고가 온다. 말년이나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장난쳤냐?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이 없으니 초소 상병 이재한입니다. 이제 저희 밀조 한 바퀴인데 밀조 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죠. 그리고 근무를 서는데 북한 쪽에서 산불이 난 것을 보게 되어 보고하려는 순간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누가 자꾸 빈 초소에서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부소대장한테 연락 넣었으니까 지금 밀주 돌면서 다시 체크해봐 라고 진지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밀조를 돌면서 제가 그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더의 수화기는 책상 위에 내려가 있었고 통신선도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혼선이 왔나보다 싶어 다시 수화기를 원위치시키고 초소를 나가며 그 허병장에게 야 허병, 쓸데없는 장난치지 말고 우리 근무 잘 서보자 라고 말한 후 포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근무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근무 철수 후에 아침부터 점심 낮을까지의 단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후반 야간 근무. 이번에는 제가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 간다. 수고해 허병. 하고 멘트를 한번 날려주고 초소로 들어간 후 근무를 서는데 이번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망에 수신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부대원들의 채널과 동일해서 분대원들의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화자 누구냐는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현망에 수신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의 장난일까 그 생각만 하는데 대기 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저에게 연락해서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33 송신. 33, 본국 44, 44인데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55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 한 마리가 지나감. 33 입감. 남은 근무 철저. 44 입감. 수고 대기바람. 양호. 수고 되게 바람. 허병 초소의 이름 없는 존재와 태연이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란. 여름인데도 소름이 쫙 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 돌면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순찰 후 제 초소에 놀러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야, 너 아까 허병 초소에서 날라온 무전에 응답했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냐?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좀 소름 돋습니다. 소대장님.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아냐?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부전에서 55번 철주에 고라니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내가 오면서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그 앞에 고라니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더라고. 근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그거 보고 나도 소름 돋았는데 나는 간부잖아. 그래서 눈 딱 감고 허병 초소 문을 힘껏 열어 제꼈는데 뭐 있었습니까? 소대장님? 이거 주워왔다. 네가 한번 봐봐라. 확인해보라며 소대장님이 저에게 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 R포인트 보면 길다랗고 네모난 휴대용 구형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말이죠.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다니. 그럼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당사자들인 우리 분대만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위에서는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후반 야간 근무 3일째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을 주간조인 2분대에게 이야기하니 서희수 병장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후 취침에 들어간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내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일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분대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재환 상병님, 서희수 병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재환 상병님. 하면서 울먹울먹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 짬밥을 과시하며 그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군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라며 달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시간이 되어서 합동근무를 설 때 꾼 꿈도 있고 해서 서희수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병장이 우리를 반겼고 같이 얼마 안 남은 합동근무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보내는데 문득 서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초소 둘러봤는데 네 말 듣고 그놈을 보니 왠지 기분이 더러워서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지.
그랬더니 이 허병 새끼가 사람 자빠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꾼 꿈과 겹치면서 오싹해졌고, 서병장에게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서병장은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하면서 아, 이 새끼가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병장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많이 컸다? 하며 갈구더군요.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도 다 떨어져서 전반 야간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간인 저희들과 주간조인 서병장내 분대가 같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내 분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으악! 하는 짧은 비명이 들리더군요. 모든 인원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서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필 오싹하게도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 내 분대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이랑 가고 있는데 허병장 초소에 걸어놓은 허병이 한쪽 끈이 풀림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앞서가던 서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서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골절이 되었더군요. 발목이 말입니다. 그렇게 초저녁 에피소드는 이분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 CP의 부대로 긴급 후송됩니다. 다른 소대원들이야 초소도 워낙 낡았고 허병장 고정끈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와 소대장은 유독 찝찝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특히 저는 그 꿈과 서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어김없이 후반야 근무. 하지만 이날은 원래 행사처럼 연대장이 순찰을 오는 날이었고 저희는 군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깨에 힘도 주고 눈알도 부라리면서 근무를 서는데 당시 제가 있던 초소의 위치가 허병장 초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저에게 오려면 허병장 초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 위치였죠. 그렇게 연대장을 기다리며 잔뜩 긴장한 채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로를 따라 2명의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FM 방식으로 수화를 하고 연대장에게 초소의 경계지역과 전방의 지형지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의 흡족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안심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연대장의 이야기 하나에 저와 뒤늦게 순찰하는 척 하면서 온 소대장은 얼어버립니다. 연통아. 예, 연대장님. 연대 상황실에 무전 날려서 내일 이 애들 초소에 황금 맞춰 올려보내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대장. 예, 45번 소초 소대장 중위 김민성. 너희들 소초는 애들 근무 상태가 다 좋구나. 방금 44 소초에 있던 애들도 수화 방식이나 근무 브리핑이 좋아서 내가 특별히 황금 맞춰 서비스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잠시 말없이 있던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연대장이 다시 이야기를 하더군요. 44 소초 애들 말이야, 근무 상태가 좋더라고.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 젊은 친구가 귀가 안 좋은 건가? 44 초소 애들 말이야. 예, 연대장님, 그 초소는 마네킹만 세워두는 가초소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친구야. 나랑 통신병이 아까까지만 해도 수화받고 그 안에서 애들 브리핑하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 연대장이 슬슬 기분이 나빠지나 봅니다. 연통! 예, 연대장님. 너 방금 나랑 같이 그 초소에서 브리핑 받았어, 안 받았어? 예, 분명히 일병 사수가 수화하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야, 소초장. 이래도 내가 잘못 본 거야? 나랑 연통이 같이 봤어, 이 사람아. 어이, 거기 상병 사수야.
삼삼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 거기 일병사수 너 입은 데 아니야? 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연대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사초소는 전시 투입이 아닌 이상 마네킹을 세워 적을 기만하는 가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분대 인원은 총 11명이고 근무 투입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번입니다. 비번 인원 중 1병 1명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서고 있습니다. 연대장은 제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걸요. 이것들이 지금 연대장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중대 해체되고 싶어? 상황실 연결해. 예? 이 초소 상황실 연결하라고 임마! 부랴부랴 상황실에 연락하여 소초 총원과 현재 근무자 등을 물어보던 연대장은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소대장과 함께 그 초소를 다시 갔고 그 후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연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약속했던 황금마차는 왔었기에 그냥 그걸로 행복해져서 전날 일은 기억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격오지 근무인 군인은 PX면 동기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는 괴담 없는 군대가 어딨고 사연 없는 근무지가 어디 있냐,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세 번째 밀조를 도는 중 문제의 허병 초소를 지날 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던 허병의 몸이 순찰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요. 문제는 거기서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판단 실수로 오줌까지 지리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순간 허병을 정면으로 바로 놓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허병 초소 문을 열고 허병의 몸통을 잡는 그 순간 초소 문이 닫히더군요. 그것도 누가 화내면서 강하게 발로 차는 듯이 쾅 하고 말이죠. 부사수는 졸지에 초소에 갇혀버린 저와 스스로 닫힌 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으아! 하고는 소대장이 자고 있는 초소로 도망가 버립니다. 저 혼자 경계등 불빛조차 들지 않는 가초소에서 허병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로 굳어서 입만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대장이겠거니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보안 33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통신보안 33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이성이 날아갈 것 같고 무서워 죽겠는 마당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고참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는 분대장님? 나병장님? 야, 신진우 너냐? 아 진짜 장난치지 마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 뭘 왜긴 왜입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그냥 그만 장난치십시오. 아 진짜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상황실 연락 때립니다. 근무 태도 불량으로요. 이제 아이씨 너 누구야? 근무 철사람 너 이때 목소리가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영화 그 주온에서 귀신이 기어나올 때 뭔가 떨리는 톤으로 하는 거랑 진짜 비슷했습니다. 그 톤으로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말하는데 왜 이제 말 안 걸어줍니까?
이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부끄럽지만 전 이때 군복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의 수화기를 들 자신도 없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허병을 볼 자신도 없더군요. 상병 달 때까지 키워온, 아니 가득했던 악과 깡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머릿속으로 셋을 세자마자 군홧발로 초소문을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단박에 튀어나가려는데 무언가 제 전투조끼를 잡은 것처럼 뒤로 다시 당겨졌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자 바로 99K를 꺼내어 수화기를 잡은 채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땐 소대장과 부사수 그리고 소대통신병이 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부사수 놈은 절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질질 짜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환 상병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소대장은 저를 냅다 끌어안고서는 살아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통의 물을 마시며 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대장은 통신으로 분대장에게 말해서 이틀은 근무 열애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오늘 철수할 때까지만 대기 초소에서 자기랑 버티자고,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버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기 초소, 서로 자기가 목격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제 부사수 시점입니다. 문이 닫히고 놀라서 얼떨결에 초소 안에 갇혀버린 절 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데 제가 잡고 있던 허병장의 목만 돌아가서 자기를 보고는 입모양을 벙긋벙긋 거리는데 그 입모양을 보니 열지 말고 가. 부사수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얼른 도망가서 소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초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단잠에 빠져있던 소대장을 잡아 흔들었고,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저와 겪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부사수와 함께 길을 따라 달려 올라왔고, 그 모습을 본 가초소와 가까운 곳에 선임과 소대장, 제 부사수, 소대통신병은 동시에 보았답니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뛰쳐나가려는 저와 마치 저와 떨어지기 싫다는 듯 제 전투조끼를 잡고 있는 허병의 손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맞춰서 분대 무선망에 퍼진 제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가초소와 근접한 곳의 초소 인원들은 공사 K로 그 광경을 보면서 덜덜 떨었고, 멀리 떨어진 곳의 딴 근무자들은 제가 북한군한테 나쁜 짓이라도 당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답니다. 소대장과 인원들이 도착하자 허병이 소대장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쉬운 듯 놓는 그 하얀 팔을 말이죠. 그 팔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소대장과 부사수가 절 흔든 것이었죠. 거기까지 들은 전 몸을 쉼없이 떨어야 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허병장을 떼어서 복귀 후에 그대로 공터에서 따로 소각하고 소금주머니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초소는 마네킹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북한군 표적으로 바꾸고 스파이더 또한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와 부사수는 야간 근무 없이 주간 근무만 돌면서 지냈고요. 여러분들도 물건에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 사건 이후 길을 걷다가 옷가게 쇼 윈도우에 진열된 마네킹만 봐도 소름이 쫙 돋고 겁이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